안녕하세요. 부동산 땡큐의 김경환입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에서 먼저 저희가 그 서울시 조례를 보면서 서울시 조례에서 재개발 사업에 대한 그 분양 대상자, 그 분양 대상자를 갖다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분양 대상자 중에 이제 자격 요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크게 5가지 서울로 나누고 있는데, 일단 그 4번, 5번째는 이제 뭐 많이 시행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 좀 제껴두고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이제 주택 가지고 있으면 좋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토지 90제곱미터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건립가액이 최소 분양 규모 그 이상이면 주택 분양 대상 자격을 줬죠. 자, 그런 경우에 그러면 어느 시점까지 그러면 그 기준을 정할 것인가? 바로 그 여러 명의 분양 신청자 대상 중에 어느 시점 이후로는 그 한 명만 그 대상을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이라 그러는데, 오늘은 그 바로 권리 산정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대부분 다 그 재개발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재건축은 그래도 좀 명확하게 가려지기 때문에 이런 기준들이 따로 조례에서 그 정해놓은 게 없어요. 다 도정법에서 다 정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개발에서는 그 정해놓은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오늘 그 권리 산정 기준에 대해서 서울시 조례를 중심으로 한번 보고, 현재 그 각 그 시도 자치 지자체에서도 권리 산정 기준을 이제 도입해 가고 있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뭐 많이 없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권리 산정 기준을 가져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은 그 법 77조 도정법에서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다시 말해 어떤 그 기준점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법조문을 보게 되면 정비 사업을 통하여 그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어느 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6조 2항에 따른 고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 다시 말해서 구역 지정하기 전에 너무 그 투기나 이런 게 그 억제하기 위해서 따로 그 정하는 날, 그 기준일에 다음 날을 분양받을 그 권리를 산정한다 해가지고 따로 지정하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을 권리 산정 기준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은 뭐냐면은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 늘어나는 수를 갖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그 막겠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한 명만 분양 대상자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후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보게 되면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그렇겠죠? 토지 90제곱미터 이상은 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될 경우에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분할되게 되면 안 주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단독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이거 역시 하나가 있다가 단독주택, 단독 공동주택이니까 여러 개가 되죠. 분양자 대상자가 늘어나니까 그 이후에는 하나만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한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이 그 주택 등 건축물이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는 경우, 토지 건축물 그 등기 부동산 등기 따로 있죠. 토지 따로 있죠. 따로따로 갖게 되면 주택 있으면 준다 그랬죠. 토지 있으면 준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어느 시점에서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분할되기도 됐을 경우에는 안 주겠다 그거죠. 하나만 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건축물을 그 새로 건축해서 뭐 나대지에나 아니면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서 다세대 주택, 다시 말해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하나만 주겠다. 그 권리 산정 기준일이 바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그 숫자를 줄이겠다는 얘기죠. 아니, 죄송합니다. 자, 서울시 조례 권리 산정 기준일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10년 7월 16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 조례가 처음
그 도입이 된 것이 언제냐면 2003년 12월 30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그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권리를 갖다가 그 어느 시점에 그 기준을 정해주지 않으면 잘못 생각하고서 자기의 그 재산상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지들이 많죠. 그래서 이거는 꼭 한 번씩 살펴보셔서 그 권리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적용 요건을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종전 규정을 적용할 때는 일단 그 2010년에 7월 16일 그 기준일에 현재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과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된 지역, 네, 이 지역이 돼 있더라. 2010년 7월 16일에 가서 보니까 그러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가냐면 2003년도 처음 조례가 시행될 때 그때로 가서 그 작용 요건들을 따져봐야 돼요. 그 다음에 변경 규정 적용은 어떻게 되냐? 2010년 7월 16일부터 기본 계획 또는 뭐 그 수립하는 지역에 변경 규정이 돼 있다.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부터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그 변경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요 날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기준일을 삼아서 그 따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조항에 보게 되면은 36조 재개발 사업에서 그 1항에서는 이제 분양 대상자, 분양 대상 그 자격, 다시 말해서 주택이나 토지, 뭐 권리가액, 그다음에 뭐 사업 시행 방식 전환에 따른 그 환지를 지정받은 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토지 등 소유자 자격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2항에서 그 1항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명의 분양 신청자를 일명의 분양 대상자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1호부터 그 6호까지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죠. 이제 특별한 게 아까도 나와 있지만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권리 산정 기준일 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분양 대상자 한 명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그럼 그 권리 산정 기준이 언제냐? 일단 2010년 7월 16일 가서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현재 기본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가 되어 있다. 이러면 종전 규정으로 적용해서 2003년까지 넘어가는 거고, 그때 이제 기본 계획에 들어간다. 네. 그때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이럴 경우에는 이 변경된 규정을 적용해서 분양 그 대상을 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재개발을 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그 권리 산정 기준을 갖다가 서울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직까지 이게 그 정해진 게 애매모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걸 갖다가 조금 그 각 조례별로 연구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서울시 조례를 중심으로 해서 각 그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